지금 배우실 거는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연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법 문제로 ing 형태가 맞을지 아니면 과거분사, 즉 PP의 형태가 맞을지 결정하는 문제 아주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같이 보시면 The game is exciting 하고 나와 있죠. 그 게임은 흥분된다. 그 게임은 신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I am excited, 나는 신났다, 나는 흥분된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문장이죠. 여기 두 개의 차이는 바로 이 exciting과 excited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주어가 the game이라고 해서 바로 사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the game, 그 게임이 exciting, 신나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ing 형태를 써주고요. 밑에 문장에 보시면 주어인 I라는 사람은 흥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about it 하고 나와 있으면 나는 그것에 관하여 신난다, 흥분된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즉 그것 때문에 흥분되고 신나는 것이죠. about it이 있다면 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뒤에 무엇이 더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I라는 사람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 흥분되는, 그 신나는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사람입니다. 그 감정이 불러일으켜짐을 당하는 것이죠. 당하다. 여러분, 당하다 하면 영어에서 수동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사실은 되어져 있어요. 흥분되어지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자 신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excited하고 흥분됨을 당하다라는 뜻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The class, 그 수업은 is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롭다는 뜻이겠죠? Very interesting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흥미롭다라는 뜻으로 interesting. 즉, 이 문장의 주어인 class, 그 수업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바로 interesting. 그 흥미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class가 interesting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g 형태고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문장은 I am interested. 즉, 나는 흥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으로 I am interested in the class. 나는 그 수업에 흥미가 있다. 즉, 비동사 플러스 PP로 흥미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가 그 수업으로 인해서 불러일으켜짐을 당하고 있는 I라는 주어이기 때문에 interested를 써야 하는 것이죠. 즉, 여기가 interested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가 interesting 하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걸 보시면요. The news is surprising. 그 뉴스가 놀랍다. 즉, 그 뉴스 자체가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그 놀라움을 가져오는,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은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녀는 그 뉴스 때문에 놀랬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으로 그녀는 그 뉴스에 인해서 놀라움을 불러일으켜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surprised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exciting, excited, interesting, interested, surprising, surprised. 자,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간략히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데요. 주어가 이렇게 사물이 나오게 되면 ing랑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도 I라는 주어에 맞춰서 I, she,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는 excited, interested, surprised처럼 PP 형태, 우리 ed가 많이 쓰여졌는데 이러한 형태와 짝꿍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예외가 있냐면 바로 이 문장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에 따르면 he라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러일으켜짐을 당하는 거니까
annoyed를 써야 맞는 문장이 될 것 같죠? 그것도 맞습니다. He is annoyed 하면 그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라는 사람이 짜증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he is annoying 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틀린 문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걔 짜증나. 그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야. 우리 이런 표현을 쓰듯이 바로 이 문장이 그 표현입니다. 그라는 사람이 annoying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짜증나다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he인 경우라면 he is annoying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요.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amazing 하면 우리가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쓰실 텐데 amazing, amazed, interesting, interested처럼 사용되어집니다. boring, 우리가 지겹다라는 걸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I was bored 하면 난 지겨웠었어. 내가 지겨운 감정을 느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bored입니다. boring, bored. 그리고 moving, touch. 자, move와 touch의 경우에는요,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동사에. 꼭 움직이다, 만지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감동시키다라는 뜻을 move와 touch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로 쓸 수가 있어요. 감동적인이라는 뜻으로 쓰면 moving. 그 감동을 내가 받은 사람이 주어일 때는 주로 쓰는 moved.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쓸 수 있고요. touching, touch를 쓸 수 있습니다. 혼란시키다라는 뜻에서 confuse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onfusing, confused 이렇게 주어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해서 쓰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오늘 공부요. 꼭 복습해보시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 기억 되살리시면서 시험 보시길 바라요.